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원주무실 제일풍경채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16A 타입에 대한 현관과 그리고 드레스룸 쪽에 어떠한 중문을 또는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는 도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6A 타입은 현관 자체가 개거부가 두 곳입니다. 좀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다소는 그 익산의 제일 풍경채라는 동일 브랜드의 동일한 구조의 현관을 공동구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공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익숙한 현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분들께서는 조금 낯설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관이 두 곳이라 비용적인 부분도 일반 타입보다는 이제 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구부 중에서 주방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현관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는 이 팬트리 쪽으로 해서 맞은편 쪽이죠.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현관 계보가 있습니다. 실제 현관에 저희가 116A 타입을 보고 왔는데 우선 대리석 디딤돌 이 부분에 중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선반장들이 서 있고 이 남은 대리석 디딤돌 넓이만큼의 선반장이 여기 하나 더 서 있는 거죠. 기존의 옵션은. 그렇지만 이제 옵션이 되어 있지 않는 현관 같은 경우는 얘가 전체가 다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이쪽 팬트리 이쪽 부분도 아마 옵션이 선택되었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쪽에 이런 옵션이 없다라고 하면 이쪽 계급에 대한 부분도 도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공간을 분리하거나 게이트를 세워야 되는 구조가 좀 여러 군데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3D로 제작을 해서 도어를 직접 배치해 보고 좀 이해가 손쉽게 될 수 있게끔 가이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이는 이 지금 현재 개구비의 모습이 지금 116A 타입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신발장이라든지 이런 가구 집기의 컬러가 약간 징그레이 컬러입니다. 조금 이제 어두운 계열이긴 한데 우선 이쪽 주방으로 향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약 1m 20 정도 대략 됩니다. 약간 못 미치지만 1m 20 정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 거실 쪽으로 향하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주방 쪽으로 향하는 곳하고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1m 20 정도 살짝 1m 21cm, 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방 공간보다는 1, 2cm가 더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이쪽에 수납장 가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디딤돌 넓이만큼의 공간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중문을 이 두 개소에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이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존의 제품은 이 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요 디딤돌 요 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딤돌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선반장을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간단하게 뭐 박싱을 제가 짜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선반장이 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쪽에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장들이 놓여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 이제 또 다시 가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옵션 사항인데 우리는 이제 이 옵션이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옵션을 없애 보겠습니다. 자, 없애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삼연동이거든요. 삼연동인데 자, 이렇게 이쪽 벽면에 이렇게 붙여서 삼연동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삼연동 확장형에 대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연동 자체가 상당히 이제 방음이나 방한이나 이런 기능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장형을 하게 되면 철거 비용 그리고 확장 비용에서 18만 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철거를 할 내용은 없기 때문에 확장형이 바로 이제 시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확장형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쪽이 벽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삼연동 요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밖에서 보면 이런 식이겠죠. 이쪽에 지금 옵션 되는 그 서랍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열리게 돼도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개방 자체가 거의 다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1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상당히 넓은 계고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삼연동을 설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3D다 보니까 제가 한번 수동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실제 설치된 리뷰로 보여드렸죠. 자,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설치할 수 있는 이 폭이 상당히 넓게 되는 겁니다. 이쪽 안쪽에 이제 가구 쪽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구를 만약에 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삼연동 확장형을 시공을 하겠다. 열리는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다 열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방풍이나 방한 기능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미석이 원슬라이딩 형으로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어의 회전 반경, 미석이가 아니라서 회전 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발이 어떤 슬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중문이 먼저 설치가 된 다음에 이 직기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옵션형처럼 느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존의 옵션의 느낌이지만 이쪽 바깥쪽으로 시공한 듯한 느낌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연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쪽 끝까지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삼연동이 아닌 다른 중문을 시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자, 다른 중문을 빼고 우선 먼저 삼연동 중문을 갖다 보겠습니다. 왜 삼연동은 끝까지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막아야 됩니다. 이 공간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게 되는데, 이 빨간색은 조금 더 이 공간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 드리려고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공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목공 작업으로 이 부족한 부분만큼을 잠시만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메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뎁스가 한 450 정도 될 건데 이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삼연동은 이렇게 이 공간에 여기를 마구 가면서 설치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거의 좀 손실 부분이 크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공간을 이렇게
막는 겁니다. 목공으로 막고 나머지 중문을 시공하게 되는데, 자, 우선 저희 문다수에서는 기본적으로 폴드 스윙 도어를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우선 도어가 밀어도 되고 잡아도 다녀도 되는 미석이인데 양방향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둔탁하지만 3분의 1 지점에서 접히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벽체를 이렇게 만들면 우선 일단 이 공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벽체의 스라, 이 벽의 끝 지점을 맞춰준다고 하면 나머지 가구 짓기도 들어오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뎁스도 이만큼 더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살짝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는 뭐 이 부분 뎁스만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깊이를 맞춰서 여기서부터 중문이 설치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목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가구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 반경도 상당히 작습니다. 회전 반경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요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작습니다. 이 회전 반경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미석이일 때는 여러 가지 회전 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편리성, 관리의 편리성 그리고 이용의 편리성을 따져볼 때는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은 폴드 스윙 도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외 디자인적인 측면 부분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그러면은 여기에 도어도 설치하고 여기에 도어를 설치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도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동일한 제품을 해도 되느냐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제품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공과 판매 위주의 중심의 시선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폴드 스윙도가 상당히 편합니다. 디자인은 중간에 3분의 1이 이제 나눠져 있어서 조금 어떤 취향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으나 우선 사용의 편의성은 폴드 스윙도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폴드 스윙도를 하고 이쪽 부위에도 폴드 스윙도를 해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자, 우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둘 다 개폐가 된 상황이에요. 개폐가 되면 이렇게 여다지, 죄송합니다. 여다지 여두, 이렇게 간섭은 없습니다. 간섭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폴드 스윙도어는 반자동형 닫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선 폴드 스윙도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폴드 스윙 도어는 이렇게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사이즈가 1m 20입니다. 지금 제일풍경채 116A 타입의 현관에 설치되는 사이즈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넓은 사이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하단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발 걸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디딤돌을 딛고 그 자리를 뒤어도 발에 걸림이 전혀 없고, 그리고 레일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는 제품들은 좀 먼지가 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고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반자동형으로 다시 닫히기 때문에 전체 열리는 거는 의도하지 않으면 전체 열리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이 이 폴드 스윙도어의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폴드 스윙도어 대 폴드 스윙도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일단 이렇게 이쪽에 열어놓는 걸 놔두고요. 저기 닫힌 모습을 한번 이쪽에는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
도어를 선택을 하는 과정 전에, 이후에 이제 문을 설치하게 되면 손잡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손잡이 방향은 내가 들어오는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손잡이가 있으면 됩니다. 즉, 거실로 향하는 그 방향에 가장 짧은 동선을 유도하는 방향 또는 그 위치 쪽에 손잡이가 위치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게 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많은 세대를 시공을 할 때 가장 올바른 선택을 잡았을 때는 가장 들어오는 쪽에서 가장 빠른 쪽으로 손잡이가 선택이 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저희의 안내 권장 사항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열어도 되지만 그러면 나는 이 전체 열었을 때 이 걸리는 게 싫다. 그러면 도어 손잡이를 이쪽에 놔두고 이쪽으로 문이 열리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나 들어올 때 한 두 걸음을 더 걸어가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폴드 스윙 도어와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불투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일단 폴드 스윙 도어 실제 설치 리뷰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이렇게 프레임의 컬러 그리고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손잡이를 선택하실 수 있고 유리의 테두리, 유리를 고정하는 이 테두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현관 같은 경우는 좀 좁은 계구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두운 컬러가 들어가면 좀 더 어둡긴 하지만 지금 현관에 있는 신발장이라든지 이런 집기 가구 집기가 약간 징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어두운 컬러로 하셔도 일관성 있게 컬러를 맞춤하셔도 전혀 무방을 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진행된 부분이고요. 자, 이쪽은 투명 유리. 그렇다면 거실로 들어가는 A 게이트는 자, 이렇게 투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좀 밝고 산뜻하게. 왜냐하면 코너라서 손님이 누가 또는 그 방화문 안으로 들어와도 이게 정면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투명 그리고 A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명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시원한 또는 개방감 있는 느낌을 훨씬 많이 줄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간에 그 이 A 게이트를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조금 이게 불투명일 때 조금 답답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 게이트는 투명 그리고 B 게이트는 주방으로 향하는 곳은 불투명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좀 상당히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주방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게 사실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익산 제일 풍경차 할 때도 100%다 불투명으로 진행하셨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참고했을 때 대부분 고객님들께서는 주방의 어떤 노출 부분은 상당히 조금 시선 처리를 하시는 걸 많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저희도 이번에 처음 시공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 전체 개방을 하게 되면 이 정도로 개방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에서 약 85%가 개방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계구부를 오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주방 B게이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모르세로라는 유리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이지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많은 세대를 시공을 드렸었는데 드레스룸 쪽에도 뭐 2700 사이즈가 되는 계급이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시공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이 모르세로 유리에 대한 트렌드 또는 니즈가 되게 많으셨어요. 되게 좀 답답하기보다는 시원하고 일동감이 좀 리듬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을 막을 수도 있겠고 또는 전체 이렇게 통유리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으나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고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창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B게이트 주방 같은 경우는 주방 B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시원한 감도 있고요. 요거는 살짝 답답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뿌연 느낌의. 근데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좀 많이 선택되는 트렌드 유리가 이 모르쇠로 좀 유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색깔은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박람회 때 여러 가지 컬러에 대한 샘플들을 많이 지참을 할 거고요. 실제 제품의 사용감도 충분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파스텔 톤 느낌도 있고요. 전체 화이트에 손잡이만 블랙도 하실 수가 있고 샴페인 골드 같은 컬러에다가 모르테로 유리 그리고 손잡이 골드 은은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실제 이 컬러 상당히 예쁩니다. 약간 골드 계열이라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예쁘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리의 분할도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는 디자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우선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뭐 멋스러움이나 인테리어적인 감을 낼 수는 없지만 우선 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멋스러움도 1번이지만 사용의 편리함도 좀 1번으로 거의 영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고 뭐 자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성 또한 폴드 스윙도가 손게임 방지라든지 그리고 댐퍼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박람회 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면 충분히 폴드 스윙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다른 제품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버서블이라는 도어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화문의도 되게 많이 오셨었거든요. 여기 주방 B게이트 부분입니다. 이 주방 B게이트 부분에 대해서 리버서블 도어를 되게 많이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리버서블 도어는 통창으로 하나의 창으로 이루어지는 도어입니다. 회전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많은 고객님들께서 주방 같은 경우 많이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제가 실제 현장 사진을 함께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현장 그 사진입니다. 지금 모습이거든요. B게이트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리버서블 이렇게 한번 제가 설치를 해봤는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밝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불투명 유리입니다. 사틴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유리를 하니까 좀 리듬감도 있고요. 좀 시원한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취향 차이라서 이런 유리를 선택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설치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원래 3D 모양.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게 설치가 되는데 설치 위치는 제가 좀 더 옮겨 볼게요. 여기 디딤돌. 이 위치에 시공하는 게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위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이 디딤돌 끝선에 오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제로분리선 디딤돌과 강화마루 쪽 이쪽 디딤돌 끝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시공 당일날 좌우 손잡이의 방향도 다 변경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폴드 스윙도 또 여기는 리버서블. 자, 여기는 자주 사용하니까 이쪽 부분들은 이렇게 폴드 스윙도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 주 게이트보다는 좀 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서블 도어로 이렇게 좀 시원한 감으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한번 실제 설치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도 리버서블 도어를 해도 됩니다. 그냥 동일한 사이즈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사용의 편리함, 부드러움은 이쪽 폴드 스윙도 좀 더 낫고요. 그 이유는 폴드 스윙도를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열려있는 모습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리버서블이 이렇게 이쪽 B게이트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이셨죠? 이런 식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열려있는 게이트를 모양새를 제가 시공을 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품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구매했을 때 다가오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볍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선택에 대한 부분에 좀 잘못 선택했다라는 뭐 오류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더 폴드 스윙도보다는 좀 더 많이 튀어나왔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전 반경이 높아요. 넓어요. 그래서 신발을 조금 더 뒤로 벗어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크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실제 설치하게 되면 뭐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정말 개방감이 우수한 중문이라서 너무나 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실제 요거를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동일하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면 자, 손잡이 방향은 들어와서 중문에 거의 가까운 거리, 지금 거리에 도달했을 때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이곳이 손잡이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됩니다. 상당히 리버서블은 심플하다. 그리고 개방감이 좋다. 이유는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리버서블 도어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선 개방감이 너무너무 우수하다는 거 상당히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여기는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없는 이제 구조라서 원슬라이딩을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인테리어감을 살릴 수 있는 게 리버서블 도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 리버서블 도어의 설치 후기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역시 프레임 컬러, 유리, 손잡이, 그리고 유리 테두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유리 같은 경우는 뭐 투명, 불투명 또는 뭐 브론즈 유리, 브론즈도 불투명 유리가 있고요. 모르세로라든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고 손잡이는 골드나 이렇게 블랙 또는 화이트 선택 가능하시고요. 자, 개방감이 90%입니다. 폴드 스윙도는 85%면 리버서블은 90%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전체 다 열린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아래 하단을 막고 위는 오픈시킬 수도 있고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실제 익산 제일 풍경채입니다. 이렇게 주방 들어가는 이 부분을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안에 이제 불이 꺼졌을 때는 브론즈 사틴이라는 유리가 이렇게 더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완전 화이트에 모르세로에 블랙 손잡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화사하고 밝은 느낌으로 조금은 반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주방에서 현관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익산 제일 풍경채입니다. 약간 브라운 계열의 매트 베이지의 컬러이고요. 브론즈 사틴에 테두리는 흰색의 골드 손잡이가 된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쪽에 세탁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여기 현관 사이즈가 98cm였습니다. 정말 작았거든요. 지금 여기 원주무실 제일 풍경채는 1m 20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25cm 이상의 차이 나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이제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모르세로 유리. 여기도 역시 익산 제일 풍경채입니다. 주방에서 현관을 바라봤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현장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블랙을 포인트 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화이트 손잡이 하나로만 가셔도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우드 계열로 맞춰도 되고 또는 약간 어두운 컬러 느낌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과 개방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중문을 한번 또 배치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만약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중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삼연동 확장형을 빼고 일반 중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두께만큼의 이 가벽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가벽을 세우는
정도의 깊이감을 보여드리려고 위치와 넓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 드렸고요. 이 빨간색이 저희가 이제 목공으로 작업하게 되는 일반 벽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장을 설치하시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먼저 선시공이 가능하다. 선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뭐 수납장을 설치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기존 옵션보다 더 넓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끝선에까지 도어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에 대한 효율도 훨씬 높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조보다는 훨씬 더 난방의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줌을 설치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난방의 효율적인 부분이 높다라는 걸 한번 제가 더 자신 있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들이 뭐 옵션보다는 더 작습니다. 작지만 뭐 후에 이제 이렇게 기존 옵션보다는 다르게 이제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m 20 사이즈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 곳이 1m 20 사이즈이기 때문에 비대칭 여닫이 중문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비대칭 여닫이가 상당히 예쁜 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비대칭 여닫이를 통창으로 되어 있는 느낌으로 해서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심플합니다. 너무 심플하고 그리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리버서블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정갈한 느낌의 중문이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약간 멋스러운 인테리어감을 제공하려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m 20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큰 문도 열리고 작은 문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큰 짐이 들어올 수가 있고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또 역시 뭐 리버서블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비대칭 여닫이를 동일하게 설치하실 수 있어요. 한번 설치해 볼게요. 설치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자, 모든 중문에는 아주 좋은 장점과 아주 조금은 아쉬운 단점이 있어요. 자, 비대칭 여닫이는 사실 신발을 벗는 곳 말고 신발을 신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왜냐면 이 회전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만큼에 대한 회전 반경이겠죠. 이만큼이죠. 이만큼이기 때문에 신발을 이 정도에서 벗으셔야 돼요. 상당히 멀리 좀 벗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가족 온 가족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벗어야겠죠. 뭐 그러면 밀고 들어가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올 때는 또 밀고 또 나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단점이 있어서 주방 같은 경우는 리버서블처럼 개방감이 아주 시원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하시거나 이런 비대칭 제품을 하셔도 되고 이쪽은 여전히 이제 조금은 저는 폴드 스윙도어가 설치되는 게 가장 사용의 편리성이 우수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시공하는 측면, 판매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설치했던 그런 느낌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어떤 내 집안의 어떤 의도하는 디자인이나 인테리어감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선택이 100% 맞는 선택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자주 보고 내가 사용할 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은 제품도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다 좋고 다 좋지만 제가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어떤 게 좋고 사용감에서는 어떤 게 좋고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점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장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단점을 동시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림으로써 이게 시연해 드리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러한 단점들이 오히려 10년 이상 사용했을 때는 더 불편하겠구나. 이런 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3D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정면에 들어왔을 때 현관을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인테리어감을 높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은 아쉽게 이쪽 부분이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디자인을 좀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게 확 정면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디자인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기에다 이쪽이죠. 뭐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다 좀 더 디자인적인 힘을 주셔도 돼요. 저는 왜냐면 현관은 들어왔을 때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중문 같은 경우가 어떤 집안의 얼굴이라고 얘기하시는 고객님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도 당연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용을 들여서 어떠한 구조물을 없는 곳에 세웠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적인 효과감이 충분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불편사항보다는 어떤 디자인적인 만족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 아치 디자인을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치 디자인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아치가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딱 집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유리를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리를 분할할 수도 있고요. 유리를 분할하지 않고 통창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치를 주어서 상당히 부드러운 내 집안의 첫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비대칭 여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은 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이쪽 부분은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정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이 좋거나 아주 개방감이 통창으로 갈 수 있는 제품이거나 또는 이렇게 아치라든지 디자인적인 감이 많이 살려져 있는 여닫이의 옵션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여닫이 중문에 대한 여러 가지 시공 리뷰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닫이가 어느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닫이는 이렇게 아치형이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위에만 이렇게 아치를 줄 수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리를 분할할 수도 있고요. 위아래 아치를 줄 수 있고요. 이 상태는 다 비용이 동일합니다. 코너 부분에만 아치를 갈 수 있고요. 대각선으로 아치 또는 양쪽 같은 방향의 코너의 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좀 보면은 자, 이렇게 투명해. 여기 밑에 하단부는 또 불투명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아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B게이트 주방의 B게이트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서도 당연히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불투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 불투명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또 내 집인데 투명으로 해도 되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불투명이 꼭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주방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집기나 또는 이제 또 고객님들께서 보여주기 싫어하는 공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정면이면 괜찮은데 또 측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으로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투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개방감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A 게이트 거실로 들어가는 A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거죠. 정갈하고 딱딱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아치 이렇게 주방 B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쇠로 불투명을 하고요. 위아래 아치를 주게 되면 이런 느낌에서 바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정말 다른 도어 같죠?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가도 정말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주방 B게이트 같은 경우가 현관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 상당히 우수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도가 좀 있는 느낌이라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인테리어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원슬라이딩이라는 좀 상당히
니즈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이 설치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도어는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뭐 비대칭 여닫이 그리고 폴드 스윙 도어 그리고 리버서블 도어 그리고 이제 어, 삼연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있는 그런 장 짓기 있는 쪽에다가 확장을 해서 상당히 넓은 계급의 삼연동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조건부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개소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한 비용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배에 대한 지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또 설명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16A 타입의 현관은 두 개소에 대한 선택 사항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 우선 삼연동 경우는 이 가벽을 세우지 않고 전체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장롱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장이 뭐 선반장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즉 삼연동 중문을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이렇게 장이 들어오는 거를 시공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 삼연동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넓은 개방 게이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중문들은 이 공간이 중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뎁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목공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드려서 이 빨간 부위로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 중문을 설치하기 위한 가벽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문의 두께만큼의 가벽체가 이쪽에서 버팀이 돼야 이 중문이 완전하게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 부분 뎁스만큼 가구 집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폴드 스윙 도어, 여닫이 그리고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또 선택 요건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부분이 여기 팬트리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왔을 때는 이 팬트리 부분도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조금 계셨거든요. 그래서 팬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우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m 한 10cm, 한 2m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연동을 설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연동을 이런 식으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으시고요. 지금 삼연동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방금 그 팬트리 부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삼연동을 설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라인이 되게 심플합니다. 초슬림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연동을 하게 되면은 뭐 두 짝 미서기보다는 열리는 폭이 3분의 2가 열리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이 정도의 넓이가 될 겁니다. 2000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연동 확장형을 좀 권장을 드려 볼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에 같은 경우 선반장을 팬트리 선반장을 시스템 선반장을 넣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투명 유리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거죠. 현관 부부터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이 드레스룸 쪽이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이쪽에가 드레스룸 공간이 되는데 자, 이쪽에 개소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약 1m 50cm, 1m 50 정도의 이 개구부가 있어요. 드레스룸 쪽으로 들어가는 곳.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약 2m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우선 이 공간에 어떤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 또는 선반을 짜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 자 우선 이렇게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를 좀 막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쪽으로도 막으실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곳을 막으실 수가 있는데 이 세 곳을 다 막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우선 나는 이쪽 부분 자체를 통으로 공간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 공간만 이쪽 드레스룸만 드레스룸 진입부만 자, 이렇게 막으면 확실히 공간 분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불투명 유리로 이제 막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시스템 선반장을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선반 어떤 장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랑. 그래서 만약 여기 하나만 막음으로써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방이 좀 너무 답답할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간혹은 있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드레스룸 쪽만 이렇게 막으셔도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이쪽 부분만 이렇게 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반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선반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약간 정리와 정돈에 대한 느낌이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아예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개수를 막으면 전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전체를 다 팬트리 어떤 선반장을 놓으시게 되면 또는 이제 뭐 장을 짠다고 해도 공간 분리를 완전히 시키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좀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공간 분리에 대한 선택상도 한번은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6A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그런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문다수 종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익산질 풍경채를 시공을 하게 되면서 정말 최대 5개까지 시공하신 집이 있거든요. 한 곳에 한 세대에. 그런 만큼 이제 기존의 옵션 조건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체 이제 약간 옵션 하는 거 인테리어 하는 정도만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용은 좀 더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공간 분리형 도구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시선 차단하는 효과를 이제 동시에 내게 되는데요. 상당히 만족감도 되게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고객님들께 정확하게 권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시공 또한 역시 저희가 이 GL 풍경채에 대한 여러 개소에 대한 시공 노하우와 또는 경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 중문을 선택을 하시고 시공을 받으실 때도 절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시공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문다소 중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시공을 저희가 할 때 준비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보양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뭐 필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개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막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까지 흠집 없이 날까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다 막습니다. 분명히 시공 전 저희는 무조건 다 이렇게 보양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양 작업하는 중문 많이 없습니다.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한샘에서 판매되고 있고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저희 문다소 제품이고요. 전국으로 판매가 됩니다. 전국으로 판매될 정도의 만큼 제품의 하자 발생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10년 이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가형보다는 중고가형이 필수적입니다. 왜냐? 제품은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렴한 자재가 기본입니다.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문은 실제적으로 유리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성인 한 명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워요. 그런 무게가 10년 이상을 버티려면 그러니까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의 알루미늄의 두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기성
알루미늄 프레임의 2배가 넘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박람회 때 보여드릴 건데요. 그만큼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프리미엄급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안방 같은 경우 저희가 드레스룸에 만약에 나중에라도 나 시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저희가 이렇게까지 보양을 합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재단을 해서 안에서 시공을 하지만 그러면서 날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먼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까지 저희가 보양을 철저하게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시공 환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고 청결하게 해서 시공을 드리고 철수할 때도 깔끔하게 에어브러쉬로 다 불어서 청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의 종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나시지라는 이런 불투명 유리도 있고요. 그리고 브론즈 사틴, 그리고 브론즈 약간 갈색 느낌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이 모르쇠 유리가 상당히 리듬감이 좋아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도 선택을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원주 이지돈 3차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모르쇠로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미스트라는 이런 잔무늬 물결, 그리고 망임유리, 좀 이제 강도가 높은 망임유리긴 한데 형광 같은 경우는 사실 유리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란다의 샤시 정도의 넓이면은 뭐 상당히 이제 뭐 안전유리라고 하죠. 상당히 고가의 안전유리를 하셔도 되지만 형광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정말 망치를 던지지 않는 이상은 깨어지지 않는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어떤 유리의 깨짐의 그 위험 요소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쿠아 유리도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레이 칼라, 그리고 일반 투명 유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유리 샘플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샘플들을 실제 박람회 때 보시면서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리, 그리고 내 집에 여러 가지 내가 인테리어적인 생각해 놓은 그런 방향에 맞게끔 색상, 유리, 그리고 손잡이 컬러라든지 그리고 중문의 구동 방식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완성될 수 있는 현관의 모습들을 저희 문다수 중문에서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시간 저희 116A 타입에 대한 설명을 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에서는 사실 모든 거를 전달 드릴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설명이 미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전달력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선 일단 이렇게 3D로 해서 고객님들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구나,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개소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겠구나 라는 걸 좀 가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뭐 불필요한 지출 또는 잘못된 선택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선 장시간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문다소 중문은 원주 부실 제일 풍경채 116A 타입 고객님들에게 섬세하고 그리고 세심한 상담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때 저희 문다소 중문 방문해 주시면 정말 친절하고 성심껏 설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 부스에 많은 방문 그리고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